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6시 단일화를 위한 첫 회동을 갖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선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강제로 조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년 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과 수출 개선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연기금과 투신을 앞세운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서 1928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을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9.95포인트 오른 1928.17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 속에 소폭 상승 마감한 가운데 강보합으로 출발한 국내 증시는 장중 기관이 매수 규모를 늘리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649억 원, 외국인이 2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1,72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연기금과 투신이 각각 670억 원, 604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와 증권, 운수창고가 2% 넘게 올랐고 철강금속과 의료정밀, 서비스업 등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이 1.27% 하락한 가운데 의약품과 비금속광물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어제 연비과장 문제로 급락했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각각 4.26%, 1.6%, 3.28% 상승했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등 화학주들도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위조 부품 파문으로 원자력 발전소 2기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영업이익 감소 우려로 2.0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39포인트 오른 517.53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글로벌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자 국내 기업 공개, 즉 IPO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거나 공모가가 예상치를 밑도는 등 흥행 저조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IPO 시장 침체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던 CJ 헬로비전의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은 0.26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청약 물량 377만 8,500여 주 가운데 95만 8,800주만 청약되면서 대여급 장외기업에 투자자가 몰릴 것이라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경쟁률이 19대 2를 기록했던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상 밖 결과가 나오기는 오는 7일과 8일 공모주 청약에 돌입하는 GMB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GMB 코리아가 밝힌 공모주 발행 가격은 6,000원으로 앞서 예측한 공모가 희망 가격대인 최저 7,600원에서 최대 9,200원을 한참이나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국내 IPO 시장이 침체기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늘면서 국내 증시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CJ 헬로비전의 저조한 공모주 청약 결과로 대여급 장외기업은 흥행에 성공한다는 공식마저 무너진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한파를 반영하듯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장외기업은 단 19개사에 불과합니다. 공모총액도 5,800억 원으로 지난해 4조 2,500억 원의 8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IPO가 급감하면서 상당수 증권사 내 IPO 업무도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황인데요. 거래소에 상장 주선인으로 등록된 29개 증권사 가운데 18개사는 올해 IPO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향후 IPO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IPO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여파로 국내 증시 불안이 가중되면서 LG실트론과 포스코 특수강 등 굵직한 기업들마저 상장 시기를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여타 장외 기업들도 증시 상장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은 IPO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만큼 투자 심리가 아예 사라졌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내년에 현대오일뱅크나 KDB 금융지주, 현대로템 등 대여급 IPO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서 침체된 IPO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6시 단일화를 위한 첫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정권 교체와 정치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문, 안 두 후보가 이번 회동에서 단일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보다는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단일화가 정략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이자 정치 개혁의 출발이라는 원칙론에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오늘 한 모임에서 안 후보와 만나면 정책이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와 함께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함께 나가자고 제안할 생각이라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선숙 안 후보 측 공동선대본부장은 오늘 회동에서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면 연대가 아닌 협상 자체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단일화 방법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선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쇄신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자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또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의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대희 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의 발의권자라며 언제든 국민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강제로 조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창훈 특검보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영부인은 참고인 신분이라서 특검이 조사하겠다고 해서 꼭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불응할 수도 있다면서 참고인을 강제 조사할 수는 없고 강제 조사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더군다나 지금 이야기되는 분이 영부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시영 씨가 6억 원의 대출받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려면 김 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당초 특검팀은 김 여사가 순방을 떠나기 전 청와대 측과 조사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조율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년 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과 수출 개선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내년 중 국내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의 경기 둔화와 높은 가계부채에 따른 가계소비 조정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1에서 2분기 중 소비 부진이 바닥을 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중국 등 아시아 역내 수출이 확대되는 점을 들어 내년 연말까지 한국의 수출이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JP모건도 지난 6월 이후 한국의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수출입이 3분기 중 저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시트그룹은 중국 생산자 관리 지수 PMI가 반등해 11월에도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인감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 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과 법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밋 롬니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선거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대선에서 오바마가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보다 40명 가까이 많은 307명 안팎을 차지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버지니아대 정치센터는 오바마가 콜로라도 등에서 승리하며 290명의 선거인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외에 퍼블릭 폴리시는 332명, 데이비드 위싱은 303명의 선거인단을 오바마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오바마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면서 출구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출구조사가 나오는 지역은 초경합지에 속하는 버지니아주로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7시,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오전 9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오하이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 홈쇼핑 빅4 업체가 베트남 홈쇼핑 시장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베트남 시장이 제2의 한국 홈쇼핑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을 생활산업부 조성진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베트남 홈쇼핑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국내 홈쇼핑 업체는 어디입니까? 네, 지금 베트남 홈쇼핑 시장에 한국 바람이 거센데요. CJ 홈쇼핑과 롯데 홈쇼핑이 이미 진출해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고, GS샵이 이달 경쟁의 가세에서 베트남의 국내 홈쇼핑 삼국지 열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현대 홈쇼핑도 베트남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서 국내 빅4 홈쇼핑 경쟁이 베트남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GS샵은 언제쯤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GS샵은 오는 28일 베트남 현지 TV 홈쇼핑 업체인 BB 홈쇼핑과 함께 VGS샵을 개국합니다. VGS샵은 베트남 GS샵이라는 의미인데요. GS샵은 지난 2월 150만 달러를 투자해서 BB 홈쇼핑의 지분 30%를 확보했고, 이달 VGS샵으로 채널명을 정해서 본격 사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GS샵은 한국식 홈쇼핑 상품 구성 전략을 베트남에 그대로 적용하는 한편, 한국 중소기업 제품도 적극 판매할 예정입니다. VGS샵은 내년 매출 목표를 100억 원으로 잡고 2, 3년 내 현지 시장 1위를 꿰찬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200만 달러를 추가로 베트남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예, 베트남에 이미 진출해 있는 국내 업체들 실적이 좋다고요? 네, 지난해 7월 베트남에서 SCJ TV 쇼핑을 개국하고 맨 먼저 사업을 시작한 CJ 쇼핑은 진출 6개월 만에 점유율 64%로 시장을 석권했고 올해도 1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SCJ의 빠른 성장은 가격대가 높은 가전제품 위주로 상품을 구성해서 매출 규모를 단시간에 확대한 결과입니다. 엄주한 SCJ TV 쇼핑 대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매출을 2배 가까이 늘리면서 베트남 홈쇼핑 시장에서 75%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 홈쇼핑은 지난 2월 베트남의 대형 미디어 그룹 다피엣과 합작법인 롯데 다피엣을 설립해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 점유율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은 롯데마트, 롯데리아 등 계열사의 베트남 내 인지도를 활용해서 고급 홈쇼핑을 지향하는 전략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대홈쇼핑은 베트남 현지 채널 확보를 위해 최근 현지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홈쇼핑은 당초 시장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베트남 진출을 접었다가 최근 경쟁사들이 베트남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베트남 진출에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 국내 빅4 홈쇼핑이 사업에 나서는 베트남 홈쇼핑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태동한 지 5년이 된 베트남 홈쇼핑은 연 600억 원 규모로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18%로 고성장하고 있고 중간 광고 형태의 현지 영세 업체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서 한국 홈쇼핑의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또 쇼핑 문화가 한국과 유사하고 한류 바람에 힘입어서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사업성이 높습니다. 홈쇼핑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은 앞으로 10년
10년 내 인구 1억 명이 신흥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만큼 국내 업체들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디포스트가 홍콩의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이튼사와 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에스템의 해외 직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사상 처음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외국에 판매한 것으로 우리나라 줄기세포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이튼사로부터 제품 판매료 외에 별도 라이센스료 7억 3천만 원과 함께 판매 실적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 38억 4천만 원, 총 45억 7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STX 유럽의 자회사인 STX 핀란드가 10만 톤급 대형 럭셔리 크루즈선을 추가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선박은 STX 유럽이 지난해 9월 수주한 선박과 동급으로 길이 294m, 너비 36m 규모의 총 1250개의 선실을 갖추고 있고 승객과 승무원을 합해 모두 3,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 금액은 5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X는 선주사의 요청에 따라 선박 디자인에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연료 효율성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G마켓이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GTE의 스마트폰을 국내 최초로 100대 한정 판매합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것은 GTE의 4인치 듀얼코어 3세대 스마트폰인 G폰으로 정가 39만 8천 원의 제품을 반값인 19만 9천 원에 판매합니다. 이 제품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운영체제와 5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자극제형 단말기로 약정에 대한 부담 없이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손잡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모바일 헬스 사업에 나섭니다. 모바일 헬스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개발도상국 지역 주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이카는 향후 유니세프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국제개발처 등 선진 원조기관들과 함께 모바일 헬스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